여러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말입니다. 아주 강한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미래에도 지속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부동산 대마불사, 예, 대마불사 없다. 대마불사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대마불사 없다는 이야기는 대마불사, 예, 쉽게 말하면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큰 말은 죽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입니다. 대마불사한다는 뜻입니다. 대마불사한다는 뜻. 예, 이것은 말입니다.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사로 이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저도 현역 시절에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가서 제가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말입니다. 예, 방송국들, 예, 그 담당 부장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예, 이 초청자하고의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자도 굉장히 노력해서, 예, 대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었나 하면요.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대출로 집을 사려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겠나? 이런 질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미래에도 지속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쭉 부연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2020년 현재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유소년 인구가 631만이고요. 예, 노령 인구가 815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2070년에 가보면 유소년 인구는 282만으로 쪼그라들고요. 고령화 인구는 1737만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저출산,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9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대 최저의 저출산이 결국은 고령 인구를 떠받치느라고 정신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예측한 대로 2070년에 유소년 인구가 282만이 되고 고령 인구가 1737만이 되면요. 대한민국은 고령화에 짓눌려서 경제가 압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경제 자체가 뭉개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지금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다가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보면 대출금리 견딜 수 있겠냐 이거예요. 대출금리 이거 안 내려간다 이거예요. 안 내려간다. 당분간 안 내려간다. 사실 금융당국에서 대출금 내려라 하고 시중은행에 압박을 줬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최고금리가 6.89에서 6.94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2월 23일에 한국은행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그런데도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신용대출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최고금리가 6.26%에서 6.45%로 올라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좀 내렸는데 찔끔찔끔 내렸어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6.64%, 6.52% 찔끔 내렸죠.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6.83%, 6.67% 찔끔 내렸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고금리란 뜻이에요. 이 고금리 감당할 수 있나?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했잖아. 이창용 총재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에 장사 없다. 집값은 떨어진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고금리가 되니까 2022년에 집값 떨어진 거 보세요. 실거래가 연간 변동률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22.09%나 폭락했습니다. 사실 실거래가가 떨어진 거 2008년에 10.21%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2008년이라는 게 금융위기 때잖아요. 금융위기 때 10.21이 떨어졌고요. 남유럽의 재정위기 2012년에 마이너스 7.3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합위기 때 떨어진 게 22.09%입니다. 난리도 아니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떨어지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자가 높으니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리는 집값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요. 이게 실거래가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추세선을 보더라도 2021년 10월에 187.9까지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지수가 12월엔 141.9까지 떨어졌잖아요. 아마 2023년 1월 떨어지고 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창용 총재가 아주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이창용 총재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이게 다 맞출 수 있으면 내가 투자하죠. 실제로는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가 정보가 월등하게 많은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창용 총재의 무슨 경고는요. 아무래도 빚내서 집을 사지 마라. 그런 뜻으로 저는 솔직히 느껴집니다. 빚내서 집을 사면 이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이자 감당하지 못하면 내 자산마저도 오히려 폭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